자, 바로 이어서 추석 연휴 기간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절차를 추진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했죠. 예. 특히 국민의당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당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국민의당만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연결했는데, 그리고 네. 의원님이 이제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국민의당이 특별히 네. 특위를 따로 구성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다른 당이 아직 구성 안 한 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중요한 일입니다. 예, 중요한 일인데, 네, 네. 이렇게 그 추석 연휴 기간에 긴급하게 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예. 구성은 이미 했습니다. 오래전에 했군요, 이미. 네, 이미 했고, 이제, 그동안, 이제 협상이, 잠깐 소강 상태에 있어서, 또 이걸 두고 보자 하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 예.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 통상교섭본부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예. 그 내용을 이제 보고를 받았죠. 어제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고 저희도 들었는데, 네. 그 내용 중에 공개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월 4일 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며칠 전에 갔겠죠. 가서, 미국 조야의 정보를 모은 결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미 FTA 폐기 명령이 단순한 엄포나 기만 전술이 아니라, 실체적이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지 않으면은 오히려 폐기할 명분을 주겠다. 그래서 재개정 협상을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의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우리나라에서 그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만약에 한미 FTA가 종료됐을 때 그 시나리오 연구라는 것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만약에 폐기가 됐을 경우에 양쪽에 어떤 결과가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다, 그런 협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자동차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수출이 는 것이 이 FTA 협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됐고 또 미국 자동차에 한국에 대한 수출이 더 많아졌다. 이런 사실도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라이트하이저 그 USTR 대표가 동행하는데 그때 또 진전된 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얘기한 것은 사실은 뭐 본인의 대선 공약처럼 여러 차례 유세기관에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엄포가 아니라 실제 폐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치인이 선거 때 공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지지층에 대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엄포가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는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지금 나프타도 지금 재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프타도 트럼프는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프타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50개 주와
밸류 체인이 이제 산업 어떤 생산에 있어서 밸류 체인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제 뭐 올해 23년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래서 폐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5년밖에 안 되고, 또 관련성이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한미 FTA는 좀 폐기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안 하면은 빌미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폐기를 할지도 모른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나가는 미치광이 전략. 예. 이런 전략에 대한 보도도 미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전략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워낙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원푸다, 그리고 어떤 기만 전술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폐기 서한까지 작성을 하라고 했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원래 출신이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능수능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한 우리 통상교섭본부의 전략은 어떤지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FTA 재협상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통상교섭본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요청할 사항들? 이제 우선은 국회는 항상 정부를 감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견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 통상 분야는 유독 국회 감시를 피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비밀주의죠. 네네. MB 정부 때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도 통상 당국의 비밀주의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나 경제 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FTA 특위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는 국민의 건강, 고용, 또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하니까 협상 내용이 공공성을 해치는지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마 국회 차원의 특위가 또 만들어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익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라. 또 비밀주의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견의를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밀주의만으로 가지 않도록 국민의당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위원회를 일찍 구성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서 재협상을 못 막은 것인지, 아니면 재협상하기로 이면 합의를 하고도 국민을 속인 것인지 밝혀라. 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국민의당이 기본적으로 스탠스인 건가요?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라고 의원님도 보십니까?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재협상은 없다.
단언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에 보내는 사인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시도록 한 참모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봅니다. 미국 실정이 너무 어둡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신 말씀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책임 있는 지도자의 또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실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데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미치광이인 걸 사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데요. 예. 아니요. 제 얘기는 미리 그런 것을 미국의 사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협상이 없다가 아니라 FTA 재협상이 합의에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협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아무튼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이 미치광이인 거를 우리가 저는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고 예. 저는 상대방은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그런 사정을 파악을 했었어야죠. 미국의 이런 사정 그리고 이미 트럼프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뭔가 우리 나중에라도 일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한 번만 이 말씀 다시 드리면요. 재협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FTA 재협상이 없다고 하냐. FTA 재협상은 합의에 없었다라고 말했거든요. 다시 잘 찾아보시면 FTA 재협상을 했느냐. 그러니까 FTA 재협상이 합의했느냐라고 물으니까 FTA 재협상은 합의에 없었다. 합의 내용. 물론 그렇게 했겠죠. 물론 그거하고 FTA 재협상이 없다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국내에 예. 보도되기는 국민들은 그렇게 있지를 않죠.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사도 찾아보시면 기사 제목도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합의한 바가 없다고. 합의한 바는 없지만 합의한 바는 없죠. 합의한 바 없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이렇게 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사과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비춰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통상에서 비밀주의를 일방적으로 유지하다가 이해 당사자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FTA 관련돼서도 국정감사에서 많이 등장하겠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13일 날이 통상 관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예. 그때 김영종 본부장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13일이면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바로 이어서 추석 연휴 기간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절차를 추진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했죠. 예. 특히 국민의당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당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국민의당만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연결했는데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국민의당이 특별히 네. 특위를 따로 구성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다른 당이 아직 구성 안 한 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중요한 일입니다. 예, 중요한 일인데 네, 네. 이렇게 그 추석 연휴 기간에 긴급하게 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미국 조야의 정보를 모은 결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미 FTA 폐기 명령이 단순한 엄포나 기만 전술이 아니라 예. 실체적이다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지 않으면은 오히려 폐기할 명분을 주겠다. 그래서 재개정 협상을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의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우리나라에서 그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네. 만약에 한미 FTA가 종료됐을 때 그 시나리오 연구라는 것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미 FTA가 만약에 폐기가 됐을 경우에 양쪽에 어떤 결과가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다, 그런 협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특히 문제 삼는 게 자동차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수출이 는 것이 이 FTA 협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됐고 또 미국 자동차에 한국에 대한 수출이 더 많아졌다. 이런 사실도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때 라이트하이저 그 USTR 대표가 동행하는데 그때 또 진전된 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얘기한 것은 사실은 뭐 본인의 대선 공약처럼 여러 차례 유세기관에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엄포가 아니라 실제 폐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치인이 선거 때 공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지지층에 대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엄포가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는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지금 나프타도 지금 재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프타도 트럼프는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프타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50개 주와 밸류 체인이 이제 산업 어떤 생산에 있어서 밸류 체인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제 올해 23년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예. 구성은 이미 했습니다. 오래전에 했군요, 이미. 예, 이미 했고 이제 그동안 이제 협상이 잠깐 소강 상태에 있어서 또 이걸 두고 보자 하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 통상교섭본부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죠. 어제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고 저희도 들었는데 네. 그 내용 중에 공개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월 4일 날 미국에 가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며칠 전에 갔겠죠. 가서